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부인이 함께 지금 나와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직접 잠시 뒤에 얘기가 시작이 되면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꽃다발을 건네는 주민들의 꽃다발까지도 받으면서 박수도 함께 받으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이제 호응도 해 주시고요. 네, 주민들에게 이제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자리를 잡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협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된 내용,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수경례를 하면서 처음으로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셨고요. 네, 김정숙 여사와 함께 주민들과 인사를 할 텐데 우선은 걸어서 앞으로 하고 주민들과 직접 인사하고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함께 해줬던 경호원들을 또 수고했다라고 노고를 치하하는 모습인데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제 경호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바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전속 경호가 지금 이미 붙었고요. 지금 이제 일일이 악수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경호와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이니까 그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경호가 지나치다 보면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국민과의 이제 접촉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균형을 잡아서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국민 소통이 중요합니다. 대국민 소통과 관련해서 결국은 언론이 소통의 창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첫날 대국민 기자회견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잘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 소통의 원리를 저는 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역시 소통을 하려면은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중을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역지사지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저는 야당과 소통하고 대화한다면은 여소야대 소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난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경호팀과 일일이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면서 고맙다 인사를 하고 아까 거수경례로 초반에 인사를 받았던 부분이 바로 경호팀이었기 때문에 거수경례로 인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함께 지금 주민들과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기와 함께했던 경호팀과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뭐 여기서 잠시 뒤에 감사 인사를 하게 된 이후에는 바로 현충원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현충원에 가서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나서 또 거기 참배한 이후에는 국회로 가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취임 선서 이후에는 다시 2시 반쯤 춘추관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경호팀과의 이제 마지막 기념 촬영까지 하고 나서는 주민들과의 감사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일정을 마치고 현충원으로 도착하면 보통 이제 10시가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은 물론이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호인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홍은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 인사도 전하고 이제 앞으로 축하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많은 사람들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경호팀을 격려하고 나서는 이제 잠시 주민들을 향해서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과 이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이제 경호팀의 격려 이후에는 경호관과 함께 인사를 다 끝내고 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 뒤에 이제 주민과의 감사 인사가 마친 이후에는 현충원을 향해 출발하고요. 현충원에서 참배 이후에 국회에서 취임 선서 2시 반 그리고 5당의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한 이후에 청와대로 갑니다. 청와대에서는 기자회견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후보가 아닌 대통령으로서 이제 경호관들과 인사도 하고 사진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관련된 얘기를 뭐 계속해서 대담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뭐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네. 김효재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대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전 정무수석께 질문을 드리면 뭐 아무래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처음에 할 일이 상당히 많죠. 엄청 많죠. 네. 사실은 인수위원회를 꾸렸다면은 한 2달 동안의 여유가 있겠지만은 예. 이번에는 곧바로 취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비서진 인사에서부터 그 내각 구성 그리고 특히 그 총리 지명 문제 같은 것들이 지금 아마 상당히 많은 일을 급한 시간 내에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주민들한테 꽃다발을 받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 네. 부인과 함께 이제 기념사전 그리고 사진도 찍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주민들이었죠. 주민들한테 이제 꽃을 받으면서 기념 촬영을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주민들과 뜨겁게 포옹도 하고요. 이제 악수도 나눠가면서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인사를 마치면 현충원으로 이제 참배를 하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뭐 주민들과 이제 인사를 할 때 보면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감사하다. 지금은 또 한 분이 아기를 네. 또 직접 데리고 나와서 인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같이 저것도 또 하나의 또 기념이 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아기도 한번 안아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은 주민들과 하나하나 손을 맞잡고 어떻게 보면 감사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액자를 받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액자를 준비해 온 것 같은데 나라를 나라답게 최고의 우리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든든한 우리 미래 대통령 우리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했던 어떻게 보면 캐치프레이즈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담겨서 만들어준 주민들에게 또 이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창용 교수님 이 네. 부분 오늘 오자 원내대표와의 면담이 또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협치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일단 의회와 국회와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니까 우선 당장 총리 임명 동의도 그렇고요. 좀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관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와 소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개혁이라든지 통합 이런 것들을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오늘 첫날 취임한 첫날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는 건 대단히 소중한 만남이라고 보고 지금 주민들과 저런 이제 소통도 갖고 만남도 갔는데 저는 대통령이 말이죠 임기 끝나는 날까지 민주주의의 정신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항상 좀 옆에 자동차에도 좀 두고 다니고 집무실 책상에도 좀 두고 집에 좀 침실도 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제 이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은 향후 어떤 권력 구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년 임기는 가는 거잖아요. 문재인 네. 대통령은.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이다라는 인식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있어야 저러한 만남이나 소통들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자택에서 나와서 아래로 차량을 타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그동안에 함께 살았던 주민들과 악수를 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택을 떠나면 5년 동안은 안 돌아오는 거죠? 물론 개별적으로 자택으로 돌아가서 잠깐 쉬는 거야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제부터는 국정에 전념하셔야 될 테니까요. 이제 떠나면 5년 뒤에나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를 쭉 치르면서 선거의 의미 같은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선거 출구 조사를 하면서 사실은 심층 조사라는 걸 별도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주목할 만한 대목이 탄핵 찬성 여부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74%의 응답자 74%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작년에 그 국회에서 탄핵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있었던 그 여론이 거의 한 치구 움직임 없이 그대로 지금 이번 대선 투표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있는 정의당 후보에게 그 간 표를 전부 합해 보면 이게 대략 75%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국민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이 선거 과정에서 일이 있었지만은 작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한 심판의 의미로 이번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대안으로서 이를테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출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창렬 교수님도 이번 선거에 대한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번 대선은 아무튼 촛불 민심에 의해서 치러진 선거고 대통령이 그야말로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 국민으로부터 파면됐던 그 이후에 치러진 선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우리 김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정권 교체였는데 뭐 모든 사람이 다 정권 교체는 된다고 얘기했다라는 건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것은 진짜 정권 교체, 정권 교체라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권 교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고 그러한 점들이 이제 국민들의 득표로 이어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시대 정신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문제인데 통합과 이 개혁이라고 할까요? 개혁과 통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개혁은 적폐청산의 다른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부감을 주는 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거의 금기어가 됐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은 네. 표현은 무엇이 됐든 간에 과거와 미래라는 것이 저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나눠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어떤 성찰이 전제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 개혁이 따르면서 그것이 통합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구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합은 과거에 대한 모순을 철저히 개혁하는 것과는 반대라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미래와 과거라는 게 같이 가야 된다. 그런 것